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예, 주말 TV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음주단속을 하는데요. 음주단속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새벽에 출근하는 시민들을 음주단속한다는 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예. 연간 벌금 과태료만 해도 1조 원 정도 수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못 걷으니까 과태료 수입이라도 늘려서 결국은 세수 부족을 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새벽 출근길의 음주 단속이었는데요. 문제는 어떤 한 음주 운전자가 나 새누리당 당원이야, 카메라 치워, 이딴 발언을 하는 사실이 TV에 포착이 돼서 그리고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과거에 권력자들, 나 검찰 검사야, 나 판사야, 나 기자야,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은 나 새누리당 당원이야 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이제 판사나 검사가 나 검사야 하면 그랬어요 라는 반문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러나 나 새누리당 당원이야 하면은 대접받는 그런 시대인가 봅니다. 박근혜의 공포정치에 호가호위하는 새누리당의 오늘날의 실상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새누리당 당원이야, 왜 카메라 치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죠.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지난 주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교구에 있었던 박근혜 퇴진 시국미사,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수구 언론들 아주 열받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박창신 원로 신부님의 강론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못 붙으니까 다른 말꼬리를 자꾸 늘어졌어요. 천안함이 어떻다는 둥, NLL이 어떻다는 둥. 저 그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강론이었습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이나 수구 언론들이 정말로 열받은 대목은 바로 박창신 원로 신부님이 강론의 맨 마지막에 한 부분,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창신 원로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는 대목에 아마도 수구 언론들 그리고 청와대 열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조국이 어디냐는 좀 모르겠다는 둥, 총북 사제단이라는 둥. 아니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라.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다. 이게 무슨 종북 수구 종북이고 무슨 조국이 어떻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워터게이트 노청은요. 닉슨이 재선되기 전에 일어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5명이 민주당 당사를 도청하려다가 구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닉슨은 상대방이 매끄번에 압승을 해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72년 11월이었죠. 닉슨은 재선 이후에 특별검사의 수사에 거짓말로 응수하고 심지어 수사방해까지 하다가 자기의 당인, 소속 당인 공화당마저 돌아서자 사임했습니다. 쫓겨난 거죠. 누구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요. 닉슨에게 사임 압력이 가해진 가장 큰 이유는 도청 그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식 발언을 통해서 위증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도 누구와 많이 닮았습니다. 닉슨이 72년 11월 재선에 성공한 뒤 하야까지 걸린 시간 74년 9월 달에 하야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예. 결국은 공권력 손에 쥐고 있는 거짓 정권은 물러나는데도 시간 걸립니다. 촛불 꺼진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부정선거 당선이면 무효 아닙니까? 예. 자, 박창신 교수가 아니고 원로신부님에 대한 온갖 비난에 대해서 오늘 한겨레신문은 사설로 그 부분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이다. 이런 이야기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 미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시국 미사에서 나온 북방 한계선과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NLL과 관련한 당시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청와대와 여당이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 그렇다고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이란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박창신 신부님의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창신 신부님은 여러분 예를 하나 듭니다. 독도는 어디 땅이죠?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와가지고 독도에서 훈련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쏴버려야지. 안 쏘리면 대통령 그 뭐하러 있어요? 그러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운동,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청중이 쏴요라고 대답을 하자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반이 국가보안법에 걸리네 라고 하시면서도 쏴야지. 그것이 바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그래 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쏴야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땅에 와가지고 결국은 NLL이라고 하는 군사 정전협정에도 없었던 선을 꺼놓고 와서 하니까 북한 입장이라면 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쏘는 게 정당하다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네. 박창신 신부님의 원로 신부님의 강론에 대해서 좋아요.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사 북한을 원수요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창신 원로 신부님의 강론은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 딱 하나 있을 뿐이에요.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 종북몰이를. 그래서 결국은 부정선거까지 했으니까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못 붙으니까 결국은 말꼬리를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어떤 말꼬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 강론이 나오게 된 전주교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시국미사를 하게 된 원인은 결국은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이 그 바탕에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2일 열린 시국 미사에서 박창신 원로 신부는 강론을 통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쏴야지. 그것도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와서 훈련하면 쏴야 한다는 논리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설명했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NLL이 국제법상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 구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네. 한겨레신문도 결국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양보를 해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비유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너무나 냉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적을 사우스 코리아, 남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열을 받는 그런 대목은 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부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틀린 비유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역대 보수 정권들이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온 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창신 신부님도 계속된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연평도 폭격이 일어났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북몰이를 위해 북한을 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으며 그런 뒤 이를 대선에서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만드는 과정과 관련한 하나의 사례로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론한 것뿐이에요. 딱 한마디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박창신 원로신부님의 이야기에 시비를 붙으면은 결국은 부정선거 얘기를 또 해야 하니까 이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란 국기문란에는 눈을 감고 박 신부의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으며 종북 공세에 나서는 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당시 20여 분간 진행된 박 신부 강론의 요지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에 책임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이용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것이었다. 발언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명박은 즉각 구속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평화방송인가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 국회의원이죠.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걔 이 정도의 일을 원세훈이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했을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청와대에 있어봐, 이명박이 말투도 그대로 나도 청와대에 있어봐서 아는데 이 정도 사안은 이명박이가 노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명박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결국은 박근혜 부정선거 기획 주범은 이명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구속 수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박창신 신부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의 부정선거 획책 그 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맞느냐?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무효 아닙니까? 발언 수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대표는 제대 뒤에 숨지 말고 사제복을 벗고 말하라는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를 비판한 것은 그 저희를 의심케 한다. 박 신부의 일부 발언만을 부각시키며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서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지만 그렇다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실이 덮어지는 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묻은 때만 탓하는 억지를 그만 부리기 바란다. 네. 게다가 손가락에 묻은 것도 알고 보니까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태를 오도하고 호도하고 그리고 부정당선,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국민들이 관심을 돌려보려고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신교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규탄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들 모임인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다음 달 16일부터 성탄절까지 서울광장에서 정권 퇴진, 박근혜 물러나라! 라는 금식 기도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단체인 정의평화기독인연대는 다음 달 초 시국기도회를 주최키로 했고요. 진보적인 성녀 모임인 실천불교 전국 성가에도 조만간 대통령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계속 나몰라라 했지만은 그야말로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제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스님들이 나서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다면은 정말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부정선거를 해도 크게 했구나. 인식의 전환을 아마 가져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민혜경의 오해와 변명 듣고 오는 동안 초보원 여러분들의 많은 가입, 정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쫄지마 피플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비밀바위님, 그리고 부산 남구 가만 이동의 물과 바람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예. 주말 저희 국민TV 라디오에 김용민 국장이 그에 비해 그 딸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박창신 원로신부의 이른바 NLL 발언과 더불어서 보수 언론들, 그리고 특히 박근혜의 진로와 생사를 같이 하는 지상파 방송이 아마 그걸 가지고 또 막말 운운하면서 비난을 했나 봅니다.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수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왜 또 빌미를 주는 얘기를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수구 언론들, 그리고 박근혜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그 사실을 가릴 수 있을까? 온갖 핑계, 온갖 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박창신 원로신부님의 강론 중에서도 딱 한마디 NLL 관련해서 찾아낸 것이고요. 그게 덧붙여서 김용민 국장의 그 애비의 그 딸이라는 말을 막말의 사례로 든 것뿐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박창신 원로신부님이나 김용민 국장이 아니었으면 또 다른 사람이 희생이 됐을 겁니다.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하면 박근혜 부정선거 당선 이 이야기를 가릴 수 있을까 찾고 있습니다. 그게 걸린 것뿐이에요. 그렇게 걸리는 것이 두렵다면 아무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이유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괴벨서처럼 거짓말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들은 정면 대응을 하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또 빌미를 줬네. 이런 식으로 하면 영원히 수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석기 수사와 관련한 경향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도대체 뭘 수사한 건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을 지켜보며 이러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체가 분명해지기는커녕 더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열쇠를 쥔 제보자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핵심 증거인 녹취록은 100군데 넘게 수정됐으며 산악훈련은 일반적 산행으로 드러났다. 수사와 기소의 목적은 유죄를 받아내 처벌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의원을 법정에 세우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은 이번 내란 업무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여권 혹은 국정원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진보개혁 세력들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통합진보당, 그중에서도 경동 주사파의 핵심 실체라고 알려진 이석기, 이게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고 이석기를 일단 집어넣자.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자. 그런 의도로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들이 재판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석기를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석기가 잘못이 있건 잘못이 없건 그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내란 업무를 꾸민 것처럼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기소까지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2일 7차 공판에서 제보자 이모 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혁명 조직에 가입했다면서도 가입식 날짜와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아로 규약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 조사에서 지인 채모 씨를 아로 지휘 성원으로 지목했다가 검찰에선 불분명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이 씨는 5월 아로 모임 영상을 촬영한 이유를 묻자 국정원 문모 수사관이 촬영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먼저 촬영을 지시하지 않았다던 국정원 주장을 뒤엎은 것이다. 심지어 이 씨의 진술 조서를 국정원이 사전에 작성했다는 짜맞추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변경해 이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연장키로 했겠는가. 코미디 같은 장면들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속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이석기 의원 특수경호팀의 산악훈련과 관련해 산행을 목격했지만 훈련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국정원 직원은 증거로 제출한 아로 모임 녹취록에 오류가 있어 112곳을 수정했다고 털어놨다. 선전수행을 성전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기록했다가 바로잡았다고 한다. 고의라면 기막히고 실수라면 헛웃음이 나올 일이다. 네, 정말 이 재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석기 의원의 사고방식을 옹호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 시선에 맞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도태될 뿐이에요. 왜 이석기 사건, 내란 업무 사건을 일으켰느냐. 내란 업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명의 사건을 불러일으켰느냐. 결국은 국정원 개혁에 직면한 국정원이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적인 사건, 내사적인 사건을 마치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놓고 더불어서 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돌리자는 그런 여건의 요구가, 필요성이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이석기 사건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 이석기 사건을 공개한 게 아니냐.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30여 년 만에 내란죄를 적용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통상적인 사건보다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수사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내용을 보면 엉성하기 그지없다. 국정원은 3년 이상 아로에 대해 내사해 왔다는데 확보한 증거는 제보자의 증언과 녹취록이 사실상 전부이다.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한 검찰도 더 이상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일반 사건도 이렇게 수사했다가는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울 터이다. 법원은 사실과 증거에 의거해 엄정한 심리를 하기 바란다. 네, 그렇습니다. 3년 이상 내사해 왔다는 이 사건이 결국 증거라고는 제보자의 증언과 녹취록이 사실상 전부이며
그 녹취록도 국정원이 녹취해라라고 촬영하라라고 지시해서 한 것이라는 이런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엄정한 심리를 해야 되며 이 사건은 결국 정치적으로 뭔가를 파묻기 위해서 기획한 그런 사건이 아니냐라는 소리를 영원히 듣게 될 겁니다. 예, 노래 듣고 오죠. 센 이 노래입니다. 좀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역시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국장의 그에 비해 그딸 발언이 보도된 이후 지난 주말 동안 수십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노래 나갑니다. 경북 경산시 하망읍에 JI939700님 눈이 안 보여가지고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 1동의 김자영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한국민속예술학교 미산 이재명님 그리고 연자마 정금효님 조합원 가입합니다. 오늘 가입과 동시에 조합비 납부합니다라고 하만 남강 장모님이 게시판에 올려주셨네요. 조까치님은 열받아서 이구자 정자하고 송금 완료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역시 감사드립니다. 예. 김용민 국장도 뭐 공인이라면 공인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꼬투리 잡아서 보도하는 것이 무서워서 할 말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은 정면 돌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되셨는데요. 아마 뉴욕에서 페이팔로 가입하신 분인 건데 같은데요. 예. 뉴요크 799님 메일로 문자로 뭐 전해와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 입등조합과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의 광고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보험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액수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수천만 원대의 규모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를 게다가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1600-3267 1600-3267 미디어 입등조합 국민TV와 함께하는 곳 인터넷에 우리라이프 상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라이프 상조 뭐 상조회사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상조회사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고 어떤 상조회라도 가입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라이프 상조를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단식 광고입니다. 그리고 노정면 기자 단식 성공했습니다. 김용민 국장도 그에 비해 그딸이라는 김용민 국장도 단식의 절반의 성공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죠. 유니웰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디어 입등조합 출자금 1조를 제공합니다. 혹은 이미 조합원이신 분들에게는 정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정하는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이고요. 일가 후에는 010-2013-8575 2013년 빨리 치료 8575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를 제대로 받으면서 단식하셔야 됩니다. 단식 잘못하면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살 빼기 위해서 단식을 밥 먹듯이 했던 젊은 여성분들 회복기 없이 단식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문의하시고 단식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는 끝났고요. 오늘 경향신문의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좋은 글을 썼습니다. 이거 꼭 소개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진보학자에 대한 표절 공격 쏙셈은 정말 쏙쏙 들어오는 해설입니다. 참여정부 말기 표절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가 폐기된 바가 있다. 무엇이 표절인가라는 질문은 무엇이 올바른 학문인가라는 질문이다. 적어도 고급 표절의 문제는 자신의 영감의 원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가가 스스로 정치학적 문제이고 올바른 철학이 무엇인가가 스스로 철학적 문제이듯이 올바른 학문이 무엇인가는 스스로 학문적 문제이다. 이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침해만이 법으로 규제되며 이는 표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표절 여부는 전적으로 표절의 진위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포함하는 관행과 제도를 갖춘 전문가 집단 내에 고유한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물론 복사 수준의 표절은 그런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네, 진짜 호화무채한 인간들이죠. 문도리코, 문대성 논문은 이건 그야말로 복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의원을 공천했던 그 정당, 표절하면은 새누리당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온 그런 진보적인 학자들을 표절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박경신 교수의 직경험담 계속 들어보시죠. 그런데 주초 필자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는 변희재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의 산하단체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버클리 박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버클리 로스쿨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은 엉터리다. 조 교수의 다른 논문도 표절 혐의가 있는데 서울대가 심사를 지연하며 봐주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다른 로스쿨 교수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게도 단체 이메일을 보내 서울대에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박경신 교수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동료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표절이니 밝혀내라고 학교들을 그렇게 압박하더니 검증을 해서 결과가 나오니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학교들이 조 교수를 비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버클리 로스쿨과 서울대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조 교수는 박사를 사칭하고 있다거나 버클리 로스쿨의 공문이 사적 서한이다라는 등의 철저한 무지를 보여주는 억지이다. 학문적 기준과 관행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다. 박경신 교수가 지적하다시피 이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조국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그야말로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표절이 아니다라는 객관적인 검증에 대해서도 이따위 망발을 할 사람들입니다. 과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위험을 지적한 서울대 우희정 교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손수기 의원이 난데없는 표절 공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당시 국면에서는 우희정 교수를 위축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교수에 대한 공격 역시 그보다 훨씬 더한 진흙탕 전략에 아주 충실하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과 교수 임명 후 발표한 여러 학술 논문은 물론이고요. 25년 전 석사 논문까지 뒤져 오타나 각종 누락을 찾아내서 차례차례 서울대에 제소를 합니다. 학계의 표절 판정 기준과 무관하게 글의 앞뒤를 자르고 겹치는 몇 단어에 행강평 표시를 하고는 표절이 입증됐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동시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조국은 표절 교수라는 주장을 계속 전파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조국을 치면 바로 표절이 연관 검색으로 뜨도록 만듭니다. 이런 조직적인 공세 뒤에 어떤 세력이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기관의 공문도 사적 편지에 불과하다라고 뭉개버립니다. 이런 인간들은 과거 가수 타블로를 공격하던 수법을 조국 교수를 향해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은근히 조국 교수가 소송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때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 동안 조국 교수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이전 투구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소송을 당하면 자신들은 진보 진영의 대표 인물과 싸우는 극우 세력의 투사로 포장하여 홍보할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소송의 성패, 이런 인간들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조국 교수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격은 진보 진영의 입장에 서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총선, 대선에 깊숙이 개입한 조 교수에게 망신을 주어 다른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너희들도 까불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는 기획이다. 매우 간단한 예로 필자가 속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위원들이 있지만 야당 추천 3명에게만 표절 고발을 위협한다. 나중에는 여당 추천 위원에게도 표절 고발을 위협하기는 했다. 물론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 대해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제재를 내렸을 때이다. 네. 조국 교수는 정치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면서도 학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한 분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격에서 학자 조국을 죽여서 참여 지식인 조국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식인이 진보적이면 공격하겠다. 이것은 지식인 전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에 누구도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자 적는다라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참여 지식인 조국을 죽이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부정선거를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을 다른 비열한 공격으로 묻어버리겠다는 그런 메카시즘적인 고카시즘적인 그런 광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죠. 예, 시간 있으니까 노래 듣겠습니다. 신해철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듣고 오겠습니다. My ass gonna be on this record. 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종이컵님 그리고 지소를 기자하신 초마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삼도리님 월말 정자했다고 알려주시네요. 자, 남은 시간 동안 김희택 한겨레신문 논술위원회 외상민주주의 소개해드립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김지아가 타는 목마름으로를 쓴 1970년대만 해도 민주주의는 손에 넣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꿈이었다. 1997년 12월 김대중 후보가 대선 승리 다음 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약속했을 때는 민주주의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간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가 따로 놀면서 민주주의 완성의 꿈은 미뤄졌고 정권은 다시 수구 보수 세력에 넘어갔다. 그로부터 5년여 이명박 정부가 헤집어 놓은 민주주의를 또다시 손보겠다던 선거 때 약속은 하나둘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까지 하겠다던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둥뿌리마저 흔들어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골적인 유신 찬양은 물론이고 역사교과서까지 뜯어고치고 있죠. 이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기둥 언론과 선거까지 위협받으면서 우리 역사는 전속력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언론인들을 내쫓고 종편을 무더기 허감으로써 수구보수 편향의 언론 구도를 대못질해 놓았습니다. 정보기관과 군은 여당 홍보, 야당 음해의 관건 선거를 저지르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린 박근혜 정부는 꼬리 자르기와 은폐 축소로 여전히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의원은 2009년에 낸 책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우리 헌법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후불제 헌법이었고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고 썼다. 쉬운 말로 돈 안 내고 미리 당겨 쓴 외상 민주주의란 얘기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꾸로 돌아가는 걸 보면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자 청와대와 여당 보수 언론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외상값 다 갚으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 그리고 그에 비해 그 딸,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맞는 얘기죠.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